안녕하세요. 행복부자 연구소입니다. 혹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볼 때요, 나만의 생각, 아니면 뭐 기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내 프레임으로 딱 재단하다가 나중에, 아차,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깨달은 경험,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? 오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오연석 교수의 깊은 성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세상을 내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려는 태도하고 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존재적 태도,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죠. 오연석 교수가 말하는 소유적 태도는요, 그러니까 세상을 내 기준, 내 경험, 내 생각, 이런 틀로만 해석하고 어떻게든 좀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고요. 반대로 존재적 태도는 그거 있잖아요.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. 딱 그거죠.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뭐 판단이나 소욕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자세, 그걸 의미하고요.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오 교수 스스로도 자신은 소유적 태도에 더 익숙하대요. 그래서 이 존재적 태도를 갖추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.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겠죠. 네, 맞아요. 그 지점이 중요해요. 이게 그냥 뭐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. 아주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태도 차이가 드러난다는 걸 오 교수가 지적하는데요. 예를 들면 투자 결정 같은 거요. 투자요? 네, 주식시장을 보면요. 투자자들이 종종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자기 기대나 불안 같은 그 소유적 관점으로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를 막 부추긴다는 거죠. 그 혹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그때 말씀이신가요? 시장 확 빠졌을 때. 네네, 정확합니다. 딱 그때가 대표적인 예시죠. 그 불확실한 상황을 너무 파국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소유적 프레임이 집단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 태도, 그게 실제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. 와, 단순히 정보 분석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프레임부터 먼저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런 통찰이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오 교수가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통찰력, 즉 존재적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. 자기 감정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,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또 이런 소유적 태도의 함정과는 진짜 정반대로 이 존재적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사례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이구훈 선생님 이야기죠.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해오신 분인데, 와, 이분의 삶 자체가 어쩌면 존재적 태도가 뭔지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쵸. 뭐 개인의 안위나 명예 같은 그런 소유적 가치를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다가가신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더 놀라운 건요. 이 선생님이 노년에 시력이랑 청력을 거의 다 잃으셨어요. 그런 상황에서도 뭐 좌절하거나 활동을 멈추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정말요? 네.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불안, 삶, 이런 주제로 책을 무려 3권이나 쓰셨어요. 와.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, 즉 글쓰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기여하려고 한 거죠. 이게 오 교수가 말하는 존재적 태도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고통에 이렇게 파묻히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 힘이죠. 이구원 선생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결국 오연석 교수의 성찰하고 이 선생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좀 분명해 보여요.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소유적 태도에 익숙하지만 한 걸음 좀 물러서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존재적 태도를 가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진정한 관계 맺음도 가능하다는 것.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태도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? 네.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 교수가 강조하듯이 이런 존재적 태도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끊임없이 자기 프레임을 좀 성찰하고 뭐 명상이나 독서, 깊은 사색 같은 의식적인 노력,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연마해야 하는 거죠.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군요. 노력이 필요하군요. 그럼요. 왜 이런 노력이 필요할까요?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이나 불편함 앞에서 좌절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요. 그것들을 좀 끌어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
그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나 평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.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상을 짓지 말라, 즉 대상에 대해서 미리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하고도 정확히 통하는 지점이죠. 네, 그러네요.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주하는 상황 중에서요,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. 내 생각의 틀을 잠시만 좀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게 존재적 태도를 향한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의 변화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,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